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뉴스가 많은 아침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부터 봐야죠. 네, 반도체에서 핵 우산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 3일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자, 우선 주요 동선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금요일 저녁에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측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 만나갖고 악수를 했고, 이날 바이든이 공급망 협력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엔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공동 성명이 나왔었는데요. 핵심만 좀 자, 정리해드리면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예. 먼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핵우산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선언문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걸 명시한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그런 원칙이 처음으로 네. 나왔고요.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EDSCG라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러니까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을 했었거든요. 이걸 재가동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군 전략 자산, 그러니까 전투기, 미사일 같은 걸 앞으로 시적절하게 배치하기로 했고요. 네. 한미 동맹은 기존의 군사 동맹에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좀 이제 거창한 이름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국제사회 현안에서 이제 공동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겠다, 뭐 이런 원칙을 천명한 거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IPF,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경제연대에 참여하기로 공식화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일요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두 정상이 같이 오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 작전본부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면 대응하는 그런 어떤 작전 조정실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한미 동맹의 상징인 곳에서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다 마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어제 오후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자, 주목해볼 포인트들이 많아요. 2박 3일이나 일정이 됐기 때문에 김준일 대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굉장히 한미 관계가 큰 틀에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안미 경중이 끝이 났다. 안미 경중?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한국의 지금까지 스탠스는 그래 왔었어요.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에요. 최대 교역국이에요. 예, 수출 1위고요. 예. 수입도 1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이 원래 이랬지만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당장 뭐 그게 이를테면 뭐 수출액, 뭐 교역액이 중국이 갑자기 뭐 2위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이렇게 이런 뭐 연맹, 이런 동맹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2009년에 이명박과 조지 부시도 포괄적 뭐 동맹, 전략 동맹으로 그때도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진전됐다라는 건데, 그거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중국의 어떤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부상,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IPEF 오늘 이제 또 화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창립 멤버로 우리가 창립 참여하는 멤버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열려 있다. 뭐 중국한테도 열려 있고 이거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김양희 교수도 네, 국립외교원. 네, 국립외교원 김양희 교수도 중국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국립외교원 교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공식적인 멘트가 나온 거라서 중국을 자극할 것이 굉장히 지금 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최대한 거고. 자극 안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들어오라고는 했지만 거기 중국이 못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부패, 인권 이런 것들을 기치로 건 동맹에 중국이 못 들어가는 건 뭐 누가 봐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지금 화낼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못하니까 못하죠. 한국한테 이제 화낼 타이밍만 재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네.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메시지가 있냐라고 하니까
헬로우 한 다음에 한참 정적이 흐르다가 끝 피리어드 period라는 게 예, 마침표 이런 마침표. 뜻이죠. 마침표죠. 예. 헬로 땡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4월에 이미 대북 정책을 검토를 해가지고 대화를 제시를 했어요. 미국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이 감감무소식이고 백신도 안 받겠다, 뭐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한 불만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위고 투게더 네. 언급하셨잖아요. 그게 2000년에 주한미군 병사가 하사가 만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그게. 제목이죠. 그래서 같이 그 맨날 불렀다고 그래요. 주한미군.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완벽하게 조금 이제 많이 정책 변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 군사훈련 강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북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이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관여해 갖고 뭔가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차원의 어떤 그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공을 이제 북한에 넘겨서 북한이 결정하면 우리 대응하겠다. 그러니 북한이 뭔가 좀 세게 더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막겠다라는 쪽으로 방점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예. 실질적인 어떤 핵무장 이런 걸 보여달라. 그럼 움직이겠다라는 거 굉장히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헬로 period. 와,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리고 어제 DMZ를 안 갔잖아요. 비무장지대를 네, 어제 네, 그제. 네. 그게 역대 대통령 보면 거의 다 갔거든요. 한국 온 사람. 그렇죠. 레이건,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까지 DMZ를 다 갔는데 네. DMZ를 안 간 거는 뭐 말했듯이 쓸데없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간 데가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감시하는 곳이거든요.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발언이 나왔어요. 어제 발언인데 중국 봉쇄하려는 목표 같다. 아태 국가들을 미국이 졸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반응이 나왔는데 북한은 반응 아직 전혀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차 나오겠죠. 이제 아마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을 돈독해야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데 다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외교를 꾸려나가느냐가 숙제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로 가죠.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의 슬로건이 그거죠. 네, 오늘이 서거 13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그러니까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려고 노 전 대통령 어록, 뭐 깨어있는 강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네. 추모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봉하마을에서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이 총 출동하고요.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다 같이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난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뭐 통합을 내세운 광폭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이 가고요. 네. 또 이재명 선대위원장 가고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특히 주목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7년에 취임 직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취임 이렇게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이렇게 추도식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네. 직을 이제 좀 벗었으니까. 근데 지금 지방선거 일주일 앞둔 상황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도 주목이 돼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그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네. 그 지난 18일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24일 이후 판세는 지방선거 판세는 지금과 다를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근거로 내세운 게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 노무현 추도식 이거 두 개였어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의 여당에게 유리한 호재일 거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지금의 야당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다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뭐 잘못하면은 뭐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김민석 의원의 뭐 스탠스로 봤을 때. 근데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에 대선 패배를 하고 2013년 5월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주기 추모제에서 문재인 당시 의원이 5년 뒤에는 반드시 바꾸자 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뭐 추도식에. 그리고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능한 정부를 규탄을 하고, 그리고 2016년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이를테면은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 정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백운기 전 산업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들이 전면으로 이제 포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검찰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아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선거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 네, 근데 네. 이제 투표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최근에 민영화 공세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민영화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검토도 한 적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떤 발언 하나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민영화도 사실은 MB 때 민영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왜 전략적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곁들여진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고문이 후보가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몇 개가 나왔거든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일단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거는 STI라는 곳의 여론조사였어요. 예. 어디 의뢰였죠? 그게 예. MBN 의뢰입니까? 지난 19, 20일에 계양을 선거구에 사는 네. 만 18세 이상 88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STI 자체 자체 조사군요. 자체 조사예요. 자체 조사. 예. 이재명 45.8, 윤영선 49.5.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떠들썩했는데 오늘 아침자로 조사가 2개 더 나왔네요. 예. 그쪽 지역 신문사들의 조사 2개 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조사협회 연구소가 기호일보 의뢰로 21일 인천 계양을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 47.4, 윤영성 47.9,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수치는 윤영선이 더 높은. 네. 그리고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21일 인천 계양을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재명 46.6, 윤영선 46.9. 이것도 오차 범위 내지만은 윤영선이 수치는 더 높은. 그래서 최근에 나온 3개가 윤영선 후보가 다 높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네, 하지만 경합이죠. 정확한 경합인데 어쨌든 약간 충격적인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급하다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 당장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거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면 사전 투표가 시작을 합니다. 사전 투표가 이번 주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율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이번에 광주 봉화마을 가는 걸로 어떤 광복 행보가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이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어떤 지지율도 같이 안 나와서 좀 고심이 되게 깊습니다. 계속 어떤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말고는 어떤 변곡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 거라서 네. 여기 메시지를 특별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메시지가 예. 강력한 것이. 요 얘기는 오늘 2부 뉴스닥에서 여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는 좀 짧게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지구촌 벌써 찜통 더위. 어제도 굉장히 덥던데 이게 지구촌이 다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최근에 낮 최고 기온이 47도까지 올랐고요. 이게 5월 평균 기온이 원래 30도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16도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16도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미국도 뉴욕이 지금 현지 시간 21일 낮에 최고 기온 32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7명이 쓰러졌고, 남성 30대 남성 1명이 결국 사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여름 같은 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뭐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문제인 거죠. 연장선상이었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